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트리에 대한 내용을 다뤘을 때 배웠던 다양한 컴포넌트를 사용한 예제를 하나씩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처음 다룰 예제는 아이소트림이라는 서피스를 분할하는 새로운 컴포넌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할된 하나하나의 서피스를 가지고 기본적인 삼각형 패턴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라이노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서피스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그래스허퍼로 불러오는 그런 순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노에서 서피스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기본적인 플레인 서피스, 자, 플레인 코너 투 코너 기능을 사용을 해서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사각형 서피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곡면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리빌드라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자, UV 포인트를 각각 4개씩으로만 그 다음에 디그리 3, 4와 이 3이라는 숫자를 입력을 해서 리빌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한번 컨트롤 포인트를 켜보면 자, 이렇게 내부에 컨트롤 포인트가 좀 더 총 4개씩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형태로 이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조금 곡면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컨트롤 포인트를 이동시켜서 곡면으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조금만 더 휘어보도록 하죠. 자, 뭐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스허퍼에서 서피스 껍데기 파라미터를 불러드리고 자, 여기에다가 이 서피스를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클릭, set one 서피스 선택해주고요. 자, 그럼 이렇게 불러드렸죠. 지금 라이노의 객체와 그래스허퍼에서 만든 프리뷰 객체가 겹쳐 있어서 이렇게 좀 그래픽이 깨져 보이는데 자, 먼저 라이노에 있는 서피스를 하이드 시키겠습니다. 좀 깔끔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서피스를 불러드린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서피스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컴포넌트의 이름은 아이소트림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아이소트림을 불러오고 먼저 아이소트림은 2개의 인풋을 받습니다. 서피스, 그 다음에 서피스를 어떻게 쪼갤 것인지에 대한 도메인 값이에요. 자, 뒤에는 도메인이 들어올 거고요. 자, 먼저 서피스를 연결시켜 준 다음에 자, 이 도메인을 만들기 위한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소트림을 사용할 때는 항상 같이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divide domain 2라고 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divide domain 끝에 숫자 2가 들어간 컴포넌트가 있죠. 자, 얘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I, V, U에다가 각각 서피스, 그 다음에 U 방향, V 방향으로 몇 개씩 쪼갤 것인지 넘버 슬라이드를 넣도록 할게요. 자, 넘버 슬라이더를 0부터 10까지 정도만 해놓고 복사해서 각각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피스를 U 방향 10개, V 방향 10개로 쪼개는 도메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 도메인을 뒤에다 연결시키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서피스 프리뷰와 아이소트림 프리뷰가 동시에 켜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그래픽이 깨져 보이죠. 서피스를 프리뷰를 끄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U 방향, V 방향으로 각각 10개씩 쪼개서 총 100개의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결과를 한번 패널에 넣어 보시면 자, 이렇게 언트림드 형태의 서피스가 만들어지죠. 디바이드 도메인 2와 아이소트림을 같이 항상 쌍으로 사용한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고요. 아이소트림의 결과물은 서피스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서피스를 분할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결과물들이 각각 약간씩 달라요. 아이소트림의 경우 서피스로 만들어지는 게 있고 또 다른 방식 같은 경우는 커브로 만들어주는 방식도 있고 또 어떤 거는 포인트로 이 경계 포인트를 찍어주는 그런 컴포넌트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필요한 컴포넌트를 골라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기본적인 하나의 언트림드 서피스 형태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잠시만요. 라이너에서 그리드를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의 서피스 내부에다가 이제 삼각형을 그려 넣을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기본이 되는 포인트를 추출을 할 겁니다. 각각 이 4개의 코너 포인트를 뽑아낸 다음에 포인트의 순서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0, 1, 2, 3의 순서가 됐다라고 치면 포인트의 순서대로 0, 1, 2를 연결시키는 폴리라인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2,
3, 0을 연결시키는 폴리라인을 또 하나 그리면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코너 포인트를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컴포넌트를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자, deconstruct brep, deconstruct brep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할 거고요. 자, deconstruct brep은 서피스든 폴리서피스든 그 하위의 요소로, 페이스로, 엣지로, 버텍스로 분해를 시켜주는 컴포넌트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이소트림 이후에 모든 서피스에 버텍스를 추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결시켜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점들이 다 추출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언트림드 서피스에 4개의 포인트가 추출되었을 겁니다. 자, 근데 순서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포인트 리스트를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 리스트를 V 연결시키고요. 지금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1.0까지의 넘버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조금 줄여 볼게요. 자, 확대해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면 3은 명확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겹쳐져 있죠. 여기도 숫자가 겹쳐져 있고 여기도 겹쳐져 있고, 자, 요 면에 이 점과 요 면에 이 점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두 개가 보이는 건데, 자, 여기가 3인 거 보니까 자, 요 면의 경우 3이 여기니까 요 면의 경우도 3이 여기겠죠. 자, 그러면 0하고 3이 겹쳐져 있으니 이 면의 경우에는 여기가 0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1, 여기가 2겠죠. 자, 그럼 숫자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포인트의 순서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서피스도 다 이 두 번째 면 같은 경우 여기서 0을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세 번째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모든 서피스가 다 동일한 점의 순서를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요 V 부분에 뽑혀져 있는 결과물을 한번 패널로 보시면 자, 이렇게 트리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untrimmed surface, 아이소트림에서 나온 하나의 untrimmed surface 안에 4개의 점이 있고, 그 다음 untrimmed surface 안에 4개의 점이 있죠. 자, 우리가 사용할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4개의 점을 순서대로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4개의 점을 우선 각각 추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씩 사용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통의 방식이 자, 리스트 아이템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리스트 아이템은 하나의 리스트건, 썸 리스트건,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를 인덱스 넘버를 사용을 해서 추출할 수가 있는 컴포넌트죠. 자, 얘를 사용을 해서 V를 연결을 시킨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I 값에 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각각의 썸 리스트 안에 0번 인덱스를 갖고 있는 점들이 추출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리스트 아이템의 결과는 모든 0번째, 그쵸? 다 모든 0번째 점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0, 1, 2, 3 인덱스를 가진 점들이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리스트 아이템을 확대한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결과 아웃풋 포트를 이렇게 총 4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넘버가 0번, 1번, 2번, 3번인 점을 각각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뽑아진 4개의 점을 한번 폴리라인으로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폴리라인이라는 컴포넌트를 불러오고요. 자, 폴리라인은 기본적으로 V 부분에다가 연결시킬 점들을 다 집어넣게 될 거고요. 자, C 부분은 이제 클로즈, 예를 들어서 삼각형 같은 경우 하나, 둘, 세 개의 점을 연결시키면 폴리라인이 이렇게만 그려질 거예요. 자, C 부분에서 닫아주는 옵션을 만들어줘야 이 첫 점과 마지막 점을 연결해서 폴리라인이 닫혀지게 됩니다. 자, 먼저 V 부분에 점을 집어넣을 텐데 이 4개의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순서대로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0, 1, 3을 먼저 연결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0,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1, 3. 자, 순서대로 넣어줘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혹시나 실수로 순서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디스커넥트로 다 잘라버리고 다시 순서에 맞춰서 연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우선 폴리라인 하나 복사를 해놓고요. 순서에 맞춰서 0, 1, 3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닫는 옵션을 C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자, set boolean이 기본적으로 false가 되어 있어서 안 닫혀주니까 얘를 true로 바꿔서 닫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원래 있던 false로 둔 상태에서 옵션에 인버트를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알아서 false의 디폴트 값이 true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인버트로 해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폴리라인은 0, 1에서 1부터 2, 3을 연결시키는 거죠. 1, 2, 3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순서로 하시면 돼요. 자, 1은 여기서부터죠. 그래서 1, 2, 3 연결시키고 Shift 누른 상태로 마찬가지로 인버트로 닫아주겠습니다. 자, 한번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프리뷰를 꺼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위에 삼각형이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이고요. 아래 삼각형이 이렇게 윗부분에 있는 삼각형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삼각형을 우선 그린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내부에 원래 있던 삼각형과 안에 일정 거리만큼 띄워진 삼각형이 하나 더 있죠. 자, 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옵셋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내부에 일정 거리만큼 띄어진 삼각형을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커브 있죠? 옵셋 커브, 그리고 이 커브를 C에다 연결시키면 되고요. D 부분에는 거리 값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기에 만든 이 서피스의 크기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 옵셋 값이 달리 설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자, 우선 0부터 10 사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까지 소수점까지 하도록 하고요. 한번 쫙 줄여볼게요. 계속 줄여지다가 자, 지금 보시면 0, 2고 제가 하나씩 올릴 때마다 보시면 바깥쪽으로 옵셋이 조금씩 늘어나죠. 그리고 한 0.5만 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0.5 이하로 옵셋이 되도록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넘버 슬라이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부터 1.0 사이에만 넘버 슬라이더를 만들게요. 그리고 다시 연결시켜 보면은 뭐 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문제는 지금 옵셋이 바깥쪽으로 삼각형이 옵셋이 되죠. 근데 우리는 안쪽으로 옵셋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넘버 슬라이더 자체를 마이너스 값으로 하게 하면은 안쪽으로 옵셋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이 D 부분에 우리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익스프레션을 선택을 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X라는 수식을 넣어주면 그 D 부분에 들어오는 모든 인풋 값은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붙게 돼요. 자, 이렇게 익스프레션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해서 이 넘버 슬라이더 값이 자동적으로 마이너스로 변경이 되게 하면은 자, 이렇게 안쪽으로 옵셋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하면 대충 한 0.5, 0.56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이 옵셋 커브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밑에다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둘 다 적용이 되죠. 자, 근데 상황에 따라서 서피스의 방향, 서피스가 만들어진 형태에 따라서 이 아래쪽 둘 중에 하나에다가는 마이너스를 안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두 옵셋 커브 모두 마이너스 수식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상황에 맞게 둘 중에 하나에다가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태에 맞도록 그거에 맞춰서 마이너스 X라는 수식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개의 삼각형, 원래 거, 옵셋한 거, 이 두 개의 삼각형을 서로 로프트 같은 거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면 되죠, 면으로. 자, 한번 로프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로프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커브가 같이 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옵셋 안 한 거, 옵셋 한 거.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로프트가 돼서 면이 생성이 되겠죠. 자,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자, 우선 로프트 안 한 거, 자, 그 다음에 옵셋 한 거, 옵셋 안 한 거와 옵셋 한 거를 연결시켜 주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결과물이 아무것도 프리뷰가 안 나타나고 한번 패널을 넣어봐도 자, 이렇게 널 값이 나오게 되죠.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는 널 값이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없다라는 널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널을 각각 옵셋 안 한 거와 옵셋 한 거에다가 연결을 시켜 볼게요. 자, 옵셋 안 한 폴리라인의 패스를 주목을 해보시고 옵셋한 폴리라인의 패스를 보시면은 자, 여기는 3단계인데 여기는 4단계죠. 결국엔 트리 구조를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 둘, 3단계에 여기에 옵셋 안 한 커브들이 있는데 자, 옵셋 한 커브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돼요.
한 작업을 더해서 옵셋 한 커브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로프트처럼 한 인풋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오는 경우에는 같은 레벨 성상에 있는 애들끼리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특히나 로프트 같은 경우. 근데 지금 레벨이 요 단계가 있고 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연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작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벨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있는데 보시면은 요 뒷부분에 0이라고 되어 있는 패스의 네 번째 거는 다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니까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뒷부분에만 0을 제거하게 되면은 세 단계의 구조가 동일하게 되죠. 자,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simplify라는 simplify tree. 자, simplify tree를 써서 둘 다 각각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offset 안 한 거 simplify 연결시켰을 때는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offset 한 것도 simplify 연결시켜주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다 필요 없는 부분은 다 제거가 되고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도 두 트리 브랜치 레벨에 맞춰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프트에 하나씩 연결시켜 보면 자, 이제는 제대로 작동을 하죠. 두 개의 데이터가 동일한 레벨 선상에 있기 때문에 로프트가 작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심플리파이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 것은 이 뒷부분만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가장 뒤에 있는 0만 지우기 위해서는 얘만 손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패스 매퍼를 사용해 볼 겁니다. 자, 패스 매퍼 불러오고요. 자,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한번 패턴을 지정을 해볼게요. 자, 먼저 소스 같은 경우 이 형태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인덱스 넘버는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아예 고려할 필요가 없고 패스의 뒷부분만 지울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패스만 넣도록 할게요. A 세미콜론, B 세미콜론, C 세미콜론, D. 자, 이게 기본적인 소스의 형태를 문자로 한번 치환해 본 거고요. A, B, C, D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얘가 만약에 A, B, C, D라면 우리가 할 것은 D만 지워주면 되는 겁니다. 결국에 타겟은 A 세미콜론, B 세미콜론, C. 자, 이렇게 하면은 D가 아예 삭제가 돼버리겠죠. 자, 이렇게 OK를 누를게요. 자, 이 결과물을 살펴보시면 패스매퍼 후의 결과물을 살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가장 뒷부분에 0이 지워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자, 이제 폴리라인, 기본적인 폴리라인과 그 다음에 패스매퍼 후의 결과물을 직접 Shift 누르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연결이 된 모습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아래 거에다가도 패스매퍼를 연결시켜서 로프트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양쪽 다 제대로 삼각형이 적용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로프트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컴포넌트가 바운더리 서피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운더리 서피스 컴포넌트는 자, 라이너에서 우리가 하나의 닫혀진 사각형을 가지고 자, 면을 생성하는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보시면은 surface from planar curve라는 이 라이노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자,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죠. 자, 그런데 만약에 두 개의 커브가 동일한 평면상의 위치에 있다면 자, 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겉에 있는 커브와 안쪽에 있는 커브를 인식을 해서 그 사이를 메꿔 주는 거죠. 자, 동일한 방식을 하는 게 이 바운더리 서피스예요. 라이너의 surface from planar curves와 동일한 명령을 하는 컴포넌트는 이름이 바운더리 서피스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동일한 명령이에요. 자, 얘를 사용을 해도 로프트처럼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폴리라인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패스 매퍼 후에 자, 지금 보시면 바운더리 서피스만 연결시키니까 그냥 삼각형이 닫혀버리죠. 삼각형을 꽉 채운 형태를 만들어주고 이 안에다가 안쪽에 작은 삼각형을 한 번 더 추가시켜 줄게요. Shift 누르고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바깥쪽 안쪽의 커브를 인식을 해서 동일 평면상에 있으니까요. 삼각형이라서 자,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삼각형으로 패턴을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사각형 서피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 안에다가 다양한 패턴을 그린다면 자, 이렇게 곡면 서피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패턴을 입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예제에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자, 처음에 다뤘던 면을 쪼개는 방식, 아이소트림과 디바이드 도메인 2라는 이 두 개의 컴포넌트가 항상 쌍으로 다닌다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서피스나 폴리 서피스들을 그 하위 요소로 분해시켜주는 디컨스트럭트 B랩이라는 컴포넌트, 그리고 그 디컨스트럭트 B랩에 의해서 추출된 이 버텍스, 지금 보시면 버텍스가 4개죠. 한 서피스 안에 4개의 버텍스가 추출될 테니까 그거를 순서대로 뽑기 위해서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서 포인트를 4개를 각각 별도의 아웃풋 포트로 이렇게 추출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순서를 지정을 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작업을 하다가 분명히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트리 구조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트리 구조가 달라져서 명령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패스 매퍼나 아니면 뭐 그래프트 트리, 플래튼 트리, 아니면 심플리파이 트리 등 트리의 구조를 맞춰주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트리의 레벨과 그 다음에 이 패스가 그려진 방식을 동일하게 맞춰줘야지만 제대로 작동하는 컴포넌트가 있으니까요. 이 트리 구조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